일자리 고용 문제에 관심이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이 돼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지역 광주 전남의 고용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시행한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 경제조사팀의 박지석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이번에 발표된 광주 전남 최근 고용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이 조사 시행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일자리입니다. 네. 현 정부도 지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매월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우리 지역의 고용의 특징, 고용의 지표들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징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광주 전남 지역의 고용 지표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광주 지역은 일단 다른 광역시보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다른 광역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표에 비해서 질적 수준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광주는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상당수 인력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네. 전남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황이 지금 지표보다는 다소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광주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광주와 전남이 높은 편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네. 다른 지역과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네네. 그 한꺼풀 걷고 그 내면을 들어봤을 때는 고용의 질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고용의 질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유, 일자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일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측면들,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 전남의 일자리의 취약성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산업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농림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 취업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주로 임금 근로자가 많은데 이쪽 분야의 종사자가 적고 농림업이나 서비스업 쪽에 취업해가지고 부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많습니다. 네. 또 지역 제조업의 경우에도 석유 정제나 석유화학 같은 장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도 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는 그렇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금년 들어서 지역 청년들의 경제 활동 참여는 다행스럽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네. 전남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경제활동이 부진한 거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곳으로 지금 1, 2, 3순위를 꼽으면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경제활동 참가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이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취업을 계속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이례적으로 단순하게 한두 번의 어떤 정책적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미시적인 해결법과 거시적인 해결법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이런 조사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해법과 결과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죠. 예,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잘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고임금 대기업, 저임금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들어갈 유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그 임금 수준을 낮추되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광주와 전남 모두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네. 자동차와 조선 같은 지역 주력 업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수출처를 좀 다변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제품 자체도 좀 고부가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도소매나 음식 숙박 같은 전통 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서비스업을 좀 문화, 관광 쪽으로 좀 고부가치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요. 네. 지금 농림업 종사자 수도 올해 지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리 전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일단 변환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네, 광주형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 박지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